WPI를 배워서 상담가가 되고 싶어도 장소적인 제약 때문에 망설이셨던 분들 잘 들어보세요. 이제는 WPI 심리상담가가 되는 WPI 상담코칭 전문가 전 과정을 온라인으로 수강하고 전문가 자격증도 받을 수 있답니다. 초급, 중급, 고급 3회 워크샵에선 쌍방향 소통이 되는 온라인 참여가 가능합니다. 인간의 성격부터 WPI 검사 해석까지 온라인으로 배우며 온라인상에서 토론과 황상민 박사님과 1대1로 질의응답도 가능하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심리 상담가인 황상민 박사님의 실제 상담 사례를 공부하는 사례 분석 세미나도 온라인으로 참여 가능합니다. 듣기만 하는 인간 개념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 사례 분석 세미나. 대한민국 최고의 심리 상담가인 황상민 박사님의 실제 상담 사례를 보고 온라인으로 토의하며 통찰력 넘치는 해결책을 제시하는 비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상담 실습도 온라인으로 할 수 있어요. 상담 준비 수업부터 슈퍼비전, 그리고 실제 상담까지 온라인으로 참여하고 화상통화로 내담자를 상담하며 전문성 있는 상담가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워크샵, 사례 분석 세미나, 상담 실습, 어디서도 경험할 수 없는 체계적인 수련 과정을 이젠 전부 온라인으로 수강해보세요. 내 삶에서 상담가로서 새로운 변화를 만들고 싶으신 분, 제대로 된 상담을 배워서 자신의 능력을 키우고 싶으신 분, 온라인으로 가능한 WPI 상담 코칭 전문가 과정을 5월 22일 초급 과정 워크샵부터 시작해보세요. 내가 앉아있는 곳이 배움의 장소가 되는 진정한 워라밸이 실현됩니다. 위즈덤 센터. 안녕하세요.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황상민TV 시작하겠습니다. 원래 시작할 때 인사하고 끝날 때 인사를 하면 이게 뭔가 마무리가 확실하게 된 것 같고 그렇군요. 그런 느낌이 있는데, 황심소는 끝나는 게 네가 뭔 소리를 하든 뭔 생각을 가졌던 시간이 되면 무조건 끝난다 주의거든요. 그러니까 네. 앞에 있는 타이머를 잘 보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집중해서 쳐다보고. 그렇죠. 아니요, 타이머는 집중 안 해도 지 혼자 잘 돌아가요. 근데 무슨 사연을 가지고 오셨어요? 제 김부선 언니의 마음을 좀 읽어주세요. 김부선이 뭐 폐기됐다고 포기됐다고 얼마 전에 철도 계획이 발표됐던데, 그래서 김부선 폐기 이렇게 기사 나왔는데, 그게 지금 저 경기 광역철도 뭐 그런 거 그러게 네, 그거랑은 전혀 상관없고. 김포하고 부천에 그 철도 노선 변경됐다고 김부선 변경 그 이야기가 지금 아니고, 이 김부선 언니 남방열사, 그게 왜 무슨 일이 있었어요? 다시 한번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부선 언니가 다시 스크린에 나오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부선 언니 팬입니다. 안 나오던 부선 언니 얘기가 요 며칠 신문과 종편 방송에서 끊이지 않고 있는 걸 보면서 이 언니를 배우의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게 도와줄 방법이 없을까 생각하다가 답답한 마음에 황심소에 편지를 보냅니다. 저 부선 언니 옆에 있는 사람이 강용석 변호사입니다. 남편이 아니고요? 아니고, 요번에 이제 이재명 지사와 관련한 소를 제기하면서 강용석 변호사를 선임했죠. 그 선임 이유가 불륜에 대한 경험이 많아서 정말 조언을 제대로 줄 것 같다. 그렇죠. 불륜을 그냥 옆에서 하는 거하고 본인이 직접 한 거하고 또 그거를 법적으로 다 수습하고, 그렇죠. 본인이 법적으로 수습하고 또 그것 때문에 본인이 감옥도 가고 이런 전천후 경험을 한 변호사는 찾기가 쉽지 않은데 잘 선정했네요. 네, 제가 잠깐 옆길로 세자면은 저 아는 분이 이제 대기업의 비서로 취직을 했거든요. 그런데 나이도 다른 지망생들에 비해서, 구직자들에 비해서 좀 나이가 많고 또 뭐 외국어 구사 능력이라든가 기타 이런 스펙도 뒤졌는데 채용이 됐습니다. 면접을 잘해서. 그러니까 이제 다른 분들은 내가 뭘 할 수 있습니다라는 걸 어필했고, 이분은 제가 다니던 회사가 3번 망해봐서 어떤 서류를 제일 먼저 폐기해야 되는지, 회장님, 사장님을 어떻게 피신시켜드리면 이게 제일 안전한지 이걸 잘 알고 있습니다. 또 검찰 조사 때 무슨 얘기를 해도 되고 어떤 얘기는 절대 하면 안 되는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채용됐습니다. 역시 그럼 부선 언니가 되게 똑똑하다는 이야기네요. 굉장히 변호사를 잘 고른 거죠. 그러네요. 자, 그랬어요. 4월 22일 부선 언니는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참, 문성근 씨, 2007년 12월 대선 며칠 전 제가 설악산 단체 겨울산행 동반 가능한지 전화했었죠. 그때 제 곁에는 이재명이 누워 있었어요.
그게 뭔 소리예요? 이재명이 자기 곁에 누워 있는데 문성근 전화 받았다고 문성근 씨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거의 증인이 돼달라 뭐 이런 얘기 아닌가요? 그건 아니면 이게 이제 간접적으로 이재명과 이런 관계에 있었다는 거에 대한 정황 증거들로. 그거는 거의 포르노 영화에 나오는 건데. 왜냐하면 네. 친구 전화 받으면서 네. 뭔가 남녀가 관계를 하는 지금 그 장면을 지금 와. 이재명 씨가 누워 있었다면 옷을 입은 채로 누워 있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곁에 누워 있었다. 이게 문맥과 워딩에 집중을 좀 하시고요. 상상력을 여기서 발휘하시면은 이것도 괜히 무슨 페미니즘 이런 데 연루가 돼가지고 그래요? 방송 자체가 곤란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진짜 이거 너무 재밌네요. 네. 이재명에게 당신이 산행 제안한 것 자랑처럼 말했고 이재명은 잘됐다 좋은 분인데 사귀어봐라 헛소리해서 대판 싸우고 5개월간 안 본 적도 있네요. 이게 뭔 소리예요? 이재명은 자기 옆에 있는 여배우가 다른 남자 전화를 받았는데 잘됐다 그분 좋아 너 사귀어봐. 그럼 지금 니하고 나는 뭐야 그러면 사귀는 거가 아니고 썩는 관계야? 뭐예요 대체? 그러니까 이거는 사귀는 남녀 사이에서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죠. 너 내하고 놀고 있는데 그 남자 걔도 괜찮아 걔도 같이 놀아. 이거는 뭔 소리예요? 이거는 너는 나에게 전혀 중요한 존재가 아니야라는 말을 한 거 아닌가요? 그래서 대판 싸웠대요. 그래서 5개월간 안 본 적도 있대요. 그리고 그 뒤에 또 봤다는 얘기네요. 5개월간 안 본 적도 있다는 건 5개월 후에 만났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다시 만났다는 얘기로 그렇죠. 추정이 가능한 거죠. 근데 또 여기서 이게 이 페이스북에 이렇게 심오한 글이 올라온다는 것도 신기하네. 그때 산행하며 이재명 말을 전한 줄 알았는데 그런 말 들은 적 없으시다니 곰곰이 생각해봤어. 그럼 그때 문성근 씨랑 대선 며칠 전 설악산 단체 겨울 산행을 했다는 이야기고. 그죠. 문성근 씨가 겨울 산행 가능하냐? 그렇죠. 전화를 했다는 거고. 그렇죠. 자기가 전화 받을 당시에는 이재명이 옆에 누워 있었다는 거고. 그렇죠. 이게 이제 김부선 씨의 주장이죠. 누워 있을 때 옷을 입고 있었을까요? 벗고 있었을까요? 상식적으로 판단하시면 답이 보입니다. 전 상식이 그 정도까지 안 되는데. 근데 각자 12월이니까 뭐. 추우니까. 네, 바로바로 옷을 입을 수도 있는 거예요. 난방 열사람에 집을 따뜻하게 했다고 그랬잖아요. 자기가 평소에는 집을. 난방비 과금 문제 가지고 한 거니까. 왜 난방비 과금에 이 김부선 씨가 예민했냐면 평소에는 본인이 그 집에 거의 난방을 안 했대요. 네. 근데 누가 손님이 올 때 특히 이분이 올 때만 집을 따뜻하게 하느라고 자기가 돈도 없는데 난방비에 돈을 많이 썼다라는 거 그것 때문에 난방비를 꼼꼼히 살폈다고 언젠가 또 인터뷰할 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어쨌든 간에 이거는 문성근 씨한테 지가 이재명 말을 전했는데 문성근 씨가 나 그런 말 들은 적 없는데 라고 했다는 그 이야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후에 내가 그때 이런 얘기 했는데 기억해? 그러니까 이제 문성근 씨가 다 들은 말 없어 라고 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 김부선 씨도 신기하네. 지가 이재명하고 뭐 사귀었다라는 거를 여러 주위 사람들한테 떠벌리고 다녔는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그거에 대해서 별로 신경 안 쓰고 들었다 또는 믿지 않았다 이야기잖아요. 근데 이전에 김부선 씨가 이재명 지사의 신체 특정 부위에 이러저러한 특징이 있다. 그래서 이재명 지사가 아주대병원에 가서 검사받은 결과 김부선 씨가 말한 주장은 사실이 아닌 걸로 판명이 났거든요. 근데 그때 몸 어디에 점이 있다 없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또 저도 어디 사이드로 듣기로는 김부선 씨가 또 다른 남자. 네,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 다른 사연. 네, 그래 이 사연 지금 계속. 자, 이제 제가 궁금한 거는 그리고 이 시청자분이 궁금한 거는 지금 왜 난방열사 김부선 씨가 이런 주장을 하는 건데요. 계속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국민을 위해 희생하는 것처럼 하면서 당신이랑 만났던 여자인 내 상처를 보듬어주고 쌀이라도 한 가마니 보내야 남자 아닌가 부끄러운 줄 알라. 당신 무상 좋아하시는데 나 당신한테 무상으로 집 빌려주고 집 빌려줬어요? 만나달라 할 때 버선발로
마주해줬는데 나도 진짜 좀 살게 해달라. 김부선이가 되게 좋아했나 보네요. 이재명 씨를. 많이 이재명 씨라면 그 사람이 네. 버선발로 마주했다라는 표현은 엄청나게 자기가 마음을 줬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버선발로 나간다. 버선발로 뛰어나가. 그렇죠. 그런데 그 다음에 자, 당신도 아들 둘이 있는데 우리 딸에게 부끄러워하고 감사해 하라. 그렇죠. 재판에서 1년 넘게 조건 없이 맞아준 옛 연인에게 이건 너무 비참하고 모욕적이라며 오열했다고 합니다. 그렇죠. 김부선 씨 딸이 또 이재명 씨하고 김부선 씨하고 참 좋은 시간을 보내는 사진이나 이런 걸 다 폐기했다고. 없애라고 딸이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딸이 직접 다 폐기해버렸다는 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딸이 참 얼마나 훌륭한 일을 했어요. 누구 입장에서 보면. 근데 이 사연 주신 분은 대체 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부선 언니는 작년에도 페북의 이 지사를 향해 자, 이재명에게 묻는다. 나 같은 실업자 연기자는 미혼모들은 정부 재난기금 대상인가 아닌가 응답해라 가짜 총각이라고 글을 올렸었습니다. 그 성남의 가짜 총각이 이재명 지사다라고 지금 더욱더 알리는 글을 올렸다는 이야기. 처음에 이재명이라는 얘기를 안 하고 그렇죠. 김부선 씨가 제일 처음에 했던 워딩은 네. 이 스캔들이 나올 때 총각이라며 딱 한마디였습니다. 이재명이 아니고 근데 사람들이 추측해서 이게 이재명 지사겠구나. 성남사 그때는 그렇죠. 이 성남 사는 총각이고 그때 뭐 인권 변호사라고 그랬나 뭐 하여튼 그렇죠. 네, 그러면서 그때는 시장이 되기 전이었죠. 그 전후 관계는 제가 잘 정확히 그렇죠. 모르겠는데 근데 총각이라며. 이분이 지금 마지막에 이제 사연을 한번 읽어봐주세요. 황 박사님, 부선 언니는 제주도에서 자란 섬 아가씨입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배우의 꿈을 안고 섬에서 서울로 올라온 아가씨가 홀로 연기 생활을 하면서 거친 연예계에서 나를 지키면서 살려고 부단히 애쓰며 살아온 사람입니다. 박사님, 재판에서 오열한 부선 언니의 마음 좀 읽어주세요. 그러면 부선 언니가 억울함을 풀 수 있을까요? 진짜 이분이 오열한 그 마음을 읽어준다고 억울함이 풀리겠어요. 지금 부선 언니는 돈 달라는 건데 내가 니한테 집도 빌려주고 내 몸도 빌려주고 했는데 나를 허언증 환자로 만들고 지금 내 수입도 없어가지고 지금 굶어 죽어가는 상황인데 왜 돈 안 주냐, 좀 도와줄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 이야기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꼭 아니라면 황 박사님이 생각하시는 좋은 방법 좀 우리 부선 언니한테 알려주세요. 지금도 저는 언니가 멋지게 야 너희들 니들이 사랑이 뭔지 아냐? 이 바보들아 크게 소리치고 주변에 있는 똥파리들 싹 다 파리약 뿌려서 없애버리고 훌훌 털어버리고 언니의 멋진 모습이 제일 잘 드러나는 배우로서 스크린에서 만나고 싶습니다. 이 사연이 꼭 황심소에 소개되고 우리 부선 언니가 다시 배우의 길을 걸어가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저는 측면에서 김부선 씨도 그 미나리에 나와가지고 이 지금 오스카상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분처럼 나이가 들더라도 세계적인 스타로 되는 저분 진짜 마스크도 아직도 멋있으시고 진짜 매력있죠. 매력적이신 것 같은데 그렇게 배우로서 모습을 잘 보여주려면 아무래도 좀 경제적인 이 궁핍하면서 벗어나야 될 텐데. 그렇죠. 연예인은 구름 위에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너무 현실로 내려오면 신비감이 깨집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오죽했으면 사실 김부선 씨가 1년 넘게 조건 없이 맞아준 연인에게 이건 너무 비참하고 모욕적이다라고 재판정에서 오열을 했다는 거거든요. 그럼 1년 넘게 조건 없이 맞은 연인에게 이재명 지사가 그 연인이라는 걸 인정했나요? 안 했나요? 안 했죠. 연인이라고 인정 안 했는데 그러면 지금 김부선 씨가 혼자서 네가 나의 사랑의 대상이었다. 나는 너를 버선발로 나가서 맞이했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법적인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 딸이 같이 찍은 사진이라든가 관계 자료를 다 불태웠고 없앴다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객관적으로 두 분이 연인 관계였다는 거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들은 거의 다 없어졌다는 얘기인데. 아니 그런데 이게 사실은 객관적인 증명이라는 것 자체가 필요 없는 이 영역의 이슈잖아요. 우리가 뭐 미투 할 때 성추행 뭐 이런 거 할 때 그것이 객관적인 증명이 필요해요? 아니면 그 당사자가 나는 불쾌했다 이러면 그거는 성추행으로 인정하는 건가요? 지금은 불쾌했다만으로도 성추행 인정이 그렇죠. 가능하죠. 그러니까 우리 남녀 관계에서 부정적인 측면에서 당사자의 주장에 의해서 이 불쾌했다면 좋았다. 나는 좋았다. 상대방이 우리 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것도 똑같이 이 심리적인 문제, 이 나의 감정적인 부분을 한쪽은 인정해줬으면 당연히 한쪽도 인정해줘야죠. 그 부정적인 것만 인정해, 긍정적인 건 인정 안 해준다면 말이 안 되죠. 그럼 도대체 이제 왜 그러는 겁니까? 정말로 돈 때문만인가요? 다른 이유는 없습니까? 아니 다른 것도 있죠. 그렇지만은 다른 내가 아무런 조건 없이 아무런 그 없이 내 순수한 마음을 줬는데 저쪽에서 나는 안 받았다 그런 거 없다 그러니까 이 준 사람 입장에서는 억울하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물질로라도 보상을 해달라. 지금 이 상황이 된 거잖아요. 아 마음을 알아주지 않으니까. 그럼요. 물질적 보상이라도 해달라. 그래서 특히 본인이 당신 무상 좋아하시는데 나 당신한테 무상으로 집 빌려주고 만나달라 할 때 무상으로 만나줬는데 지금 뭐 나에게 기본소득이라도 좀 달라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잖아요. 내 같으면 그냥 이재명 지사가 재산 공개한 거 보니까 몇십억이 되시던데 상당히 부자시던데 한 10분의 1 정도 떼가지고 주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요? 그럼 다 인정하는 게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경기도 지사고 같은 이 본인 지역구에 있는 분들이 이렇게 누군지 알 수 없는 옛 연인에게 너무 비참하고 모욕적이라고 하니까 인간적으로 저런 마음은 이 공직자의 자세로서 돌봐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분 10분한테 재산 10분의 1씩 나눠주면 다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렇게 많은 분들하고 이 연인 관계가 됐다는 말이에요? 예컨대 누군지 알 수 없는 연인에게 저렇게 비참하게 버림받았다. 그 주장하시는 분들 지역구민의 그 아픔을 어루만지는 차원에서 도와주시다가는 그렇게 주장할 수 있는데 재판까지 걸어가지고 할 정도면 그 여자는 미친년이거나 아니면 진정으로 자기 마음을 표현했거나 그 중에 하나니까 어느 쪽이든지 간에 미친년이면 정신병원에 잘 집어넣으시니까 정신병원에 집어넣으시면 되는 거고 애정을 생각하신다면 돈을 주면 되는 거죠 뭐. 그러니까 재판까지 건 것은 이제 본인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최후의 수단을 택한 거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뭐 그 최후의 수단까지는 아닌 것 같고 끝까지 해보자 이 마음을 표현하겠죠 뭐. 알겠습니다.